안녕하십니까. 연인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를 모건스탠리에서 일찍 팔지 마라. 얼마죠? 24만 원 불렀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맥쿼리에서 24만 원. 맥쿼리였었죠. 네. 네, 맥쿼리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여지는 많아 보이는데 일단은 이제 4분기 실적이 20조 서프라이즈였고요. 이제 올해에 대한 이익 전망치들이 계속 올라가대요. 예, 그렇죠. 지금 분기별로 보면 이제 뭐 한 35조 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근데 사실은 좀 이제 조금 쉬고 있죠. 누웠죠. 그렇죠. 예, 그렇죠. 14만 원 좀 돌파하고 나서부터 14만 원을 기준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4분기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붙은 건데 지금 두 회사 동시에 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녹화 기준일이 12일이니까 오늘 조금 쉬고 있죠. 네. 근데 오늘 조금 밀리니까 벌써부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예, 좀 때리고 싶다. 그 정도 올라와서 좀 쉬어야죠, 그죠? 하루라도 쉬는 걸 못 봐요.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두산여러분한테 상담하는데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에 샀냐고 해서 자기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힘들다고 사은 가격에서 2% 2천 원 빠졌어요. 네. 예, 3일 전에 삼거리를 저행했는데 사면 당연히 미쳐버리겠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잘못 사신 거라고 네. 비싸게 사신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런 이제 지금 분위기가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약간의 흔들림도 되게 크게 느껴지는 그리고 이제 돈 못 버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수익 나서 안절부절하시는 분들이 돈 못 벌어요. 수익 날수록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예, 부자들이 돈 버는 이유가 뭐냐면 기다릴 수 있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좀 여유를 가져라. 제가 반도체에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이번 달 쉴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남은 기간 동안 1월 중에 좀 쉬었다가 오히려 이제 지금 좀 쉬었다가 가더라도 더 크게 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추세는 적어도 3월 늦으면 한 6월까지도 충분히 더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가이던스는 계속 우상향 중이고 지금 증권사들이 제각각이에요. 근데 외국계가 좀 먼저 지르고 시티가 먼저 질렀죠. 155조 벌 거다 올해. 그러면서 20만 원을 불렀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맥쿼리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 영업이익 수준은 그닥 많이 안 올린 것 같은데 24만 원을 불렀어요. 거기는 이제 밸류를 더 준 거죠. 그다음에 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115만 원 뭐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막 따라오고 있죠. KB가 얼마 전에 20만 원을 불렀고 나머지들은 이제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외국계들이 보면 항상 과격하잖아요. 뭐 겨울이 온다, 윈터이즈 커밍 그랬다가 갑자기 좋아진다 그랬다가 아주 그러니까 난리 부르스를 치죠. 예. 근데 걔네들이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지 영업이 돼요. 어중간하게 쓰면 본인들 창고로 매매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게 매도 리포트도 확 내야 우리 창고를 이용해서 팔아주세요 이렇게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되게 숭고한 존재같이 느끼시는데 영업하는 애들이에요. 결국에는 지식을 파는 영업이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분들은 특히 이제 외국계는 우리나라는 이제 데스크라고 그러죠. 이제 센터장이 조율을 하잖아요. 외국계는 조율 안 합니다. 센터장이 오히려 과감하게 쓰라고 그러죠. 그냥 자기 뷰가 나가는군요. 네. 예. 근데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튀려고 일부러 과격하게 쓰는 경우도 있죠. 자기나 20만 원 버는 게 맞는데 24만 원을 부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기는 괜찮은 회사인데도 안 좋게 쓰는 경우도 있고. 예, 그게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외국계 증권사들은 그 뎁스도 깊지도 않아요. 전반적인 리서치 뎁스가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맡겨놓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그래서 저는 뭐 농담 삼아 매국노들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보면. 그렇죠. 예, 알테오젠도 보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똑같은 리포트를 3번 썼더라고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재밌는 웃긴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가이던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모여질 겁니다 아마 목표가가 목표가나 가이던스들이 이제 비슷하게 바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눈치를 많이 봐요. 먼저 치고 나가면 욕 먹을까봐. 예, 근데 이제 외국계가 먼저 질러주면 따라가는 형태로 가는데
적어도 올해 한 110에서 150조 정도 이상은 벌 걸로 다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80에서 한 100조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주식이 참 어려워요. 일단 이익 추정이 어렵고, 그죠? 그렇죠. 그것도 이익도 사실은 분기 정도 좀 비슷할까? 1년, 2년 후, 3년 후 이익을 예측한다? 진짜 어려운 거고, 맞습니다. 예측했어. 그다음 밸류를 얼마나 줄 거냐, 그죠? 네, 그렇죠. 이것도 또 제각각이고, 그죠? 그러니까 네. 참 기준 잡기 어려운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실적 그 다음에 뭐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도 중요한데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언제 꺾일 것이냐라는 걸 고민을 해보면 한마디로 반도체 가격이 그렇죠. 예. 상승세가 멈추면 꺾입니다. 예. 지금은 디램 가격이 그냥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각도 예. 높게, 그죠?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오르는 게 오름폭이 꺾이면 그렇죠. 꺾인다보다 상승률이 그 점점 줄어들기 점점 시작해서, 줄어들면서 이제 그냥 0에 수렴해버리면 오히려 이제 가격이 하락이 나온다든지 뭐 스팟 가격이 또 내려간다든지 그러면 주식시장은 반응을 하겠죠. 네. 예, 그래서 피크를 언제로 볼 거냐라는 게 이제 2027년까지는 좋을 거냐, 아니면 26년만 좋고 27년부터는 정체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논란이 될 겁니다. 디램 가격이 이제 좀 불붙기 시작해서 올라간 거는 작년 하반기 정도 아닐까요? 한 9월부터 시작된 거니까 9월 그러니까 한 중순부터 육- 시작된 거니까 예. 지금 이제 한 4개월 정도, 그러니까, 5개월 짜죠 이제. 음. 네, 이번 분기도 지난 분기 대비해서 50에서 70% 일단 가격 인상해서 판 걸로 지금 나왔고 지금 분기 단위로 계약을 해요. 제가 지난번 연간 계약 네. 말씀드렸는데 물량은 연간으로 하고 음. 가격은 분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70% 올렸죠. 일부 품목은 50%, 어떤 건 70% 올렸고 그 다음에 2분기는 한 20에서 30%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제 그때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 그 다음에 HBM4 관련된 것들 루빈이 뭐 생산이 연기됐다라고 하는데 그 연기된 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늦게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전에 일단은 스펙을 올리고 누가 양산해서 누가 더 많이 파냐인데 HBM4는 그냥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지금 3파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하이닉스의 독주 시대는 끝났습니다. 마이크론이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마이크론을 굉장히 뭐 하대하듯이 거기 지금 베이직 다이 제대로 못 만들어서 설계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루머가 돌았는데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콜테스트 제일 빨리 통과했고요. 지금 히로시마에도 공장 엄청 짓고 있습니다. 일본에다가. 예. 그래서 요번에 CES에서 젠슨왕이 얘기하는 게 그게 새로운 계획이 루빈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지는 거예요? 예, 루빈- 빨라지는 게 아니라? 늦어집니다. 네. 예, 출시 일자는 좀 미뤄진 걸로 2분기에 나오는 걸로 한 2달 정도, 네.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미뤄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거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게 일단은 네.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선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또 디램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3파전은 본격적으로 되고 있고 근데 세 회사 다 주가가 좋은 이유는 셋 다 물량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는 원래 생산된 물량 더 늘어나진 않을 것 같고 일부 정도 조금 더 늘어날 걸로 보이고 삼성전자는 지금 뭐 P4 라인 전체 돌리고 일부 디램 라인 죽여서 지금 만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HBM4 관련돼서는 국내 기업에서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하이닉스보다는 수혜를 더 많이 볼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은 뭐 알아서 잘 가겠죠. 예, 마이크론 얘기를 왜 자꾸 해드리냐면 이건 또 이따 말씀드린 한미반도체랑 연결이 또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그럼 디램 가격은 왜 올라갈까 생각해 보면 디램을 막 만들면 되는데 왜 올라갈까라고 보면 디램을 더 만들 공장이 없는 거죠. 심지어 있던 디램 라인도 HBM으로 바꾸니까 그렇죠. 예. 지금 공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 공급이 줄어드니까 전에 제가 몇 번 한 두세 달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노트북이랑 휴대폰 빨리 사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싸구려 디램은 이제 안 만듭니다. 물량을 확 줄여버려요. 그리고 돈 되는 그렇죠. 디램을 만들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PC용이나 가전제품용은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그럼 단가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비싸집니다. 근데 물론 그럼 수요가 또 줄겠죠. 그러니까 또 나중에 문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수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B2B 수요가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제한적인 증설 때문에 디램 가격은 당분간 상승이 이어질 텐데 이게 꺾이는 시점이 아마 이제 고점 논란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전까지는 들고 가시면 그렇죠. 되죠.
지금은 그거를 뭐 예단하기에는 그죠. 예, 지금 막 상승하고 있는 단계니까 그죠. 그건 이제 애널리스트나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언제쯤까지 끌고 가야 되냐라는 고민을 할 때 신호탄이 뭘까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죠. 거고. 수요나 공급을 어디서든 그렇습니다. 그죠. 뭔가 예. 좀 리키지가 나면 그죠. 그렇습니다. 예, 갑자기 수요가 준다든지 예. 그죠. 공급이 는다든지. 그렇죠. 네. 버블론이 뭐 진짜로 등장하면서 음. 뭐 빅텍들이 투자를 더 이상 안 한다든지 뭐 아니면 진짜 이게 뭐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재고가 쌓여서 더 안 산다든지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만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HBM 수요도 지금 계속 공급 부족입니다. 생산을 많이 해도 지금 루빈과 우리가 이제 블랙엘의 차이가 데이터 처리 용량으로 보면 2.75배가 높아집니다. 또 그만큼 이제 들어가는 HBM도 또 많더니. HBM4가 네, 예, 많이 4가 들어가죠. 그렇죠. 예, 거기에 지금 DPU라는 개념도 나오죠. 요즘에 데이터를 분배하는 중간에 이제 DPU라는 것도 만들어서 지금 집어넣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DPU는 또 뭐야? 그냥 데이터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냥. MPU, DPU 뭐 지금 뭐 네, 예, TPU TPU 뭐, 난리 네, 났죠. 네, 네. 예, 근데 나중에 원 PU든 그죠. 예, 무슨 PU든지 간에 결국에는 다 로직 반도체고요, 대부분은.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수혜는 그닥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일부 이제 디자인 하우스들 조금 관련된 회사들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작은 영역이니까 여전히 이제 그거는 이제 TSMC만 좋죠. 예. 그러면 작년에 하이닉스 독주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올해는 삼성전자가 이제 좀 치고 나가는 것 같으면서 또 쉬면 하이닉스가 가고 그죠? 좀 시소 게임, 예, 보통은 이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좀 더 유리한 국면을 얘기하는데 이건희 대표님은 두 양자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한 게임으로 보이고 네. HBM4 시장에서 만약에 하이닉스와 동등한 위치만 차지할 수 있으면 납품 시기가 거의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먼저 하고 삼성이 따라가면 가격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은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동시 납품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비슷한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비슷한 가격을 받으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유리하죠. 지금 엔비디아는 하이닉스는 HBM4가 이제 테스트를 통과한 것 같고 삼성은 아직 얘기는 없는 거 아닌가요? 공식적으로는? 둘 다 예. 완전히 통과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둘 다 통과한 게 아니고. 네. 마이크론만 통과했습니다. 아. 예.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지금 같이 이제 처음에 1차 테스트는 통과했고 양산 테스트는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어쨌든 다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예. 지금 최근에 기사톤들을 보면 예. 두 회사가 거의 동시납품처럼 나와 있어요. 예.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이닉스가 약간 뭐 구라 아닌 구라를 좀 치고 있긴 하죠. 본인이 선두다라고 자꾸 얘기는 하는데 선두가 아닐 수 있습니다. HBM4부터는. 근데 이제 워낙 HBM4에 대한 이제 물량이 자체가 워낙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여전히 가치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 회사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디램 가격 상승 수혜는 당연히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HBM4 관련된 납품이 본격화되면은 좋아지는데 파운드리도 지금 다시 좋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뭐 퀄컴에서 뭐 이나노 칩을 좀 주겠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지금 테슬라와도 또 다른 제품 테슬라의 이제 AI 칩 관련돼서도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 수주가 좀 돌아서면 올해는 파운드리가 드디어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고요. HBM4의 베이직 다이도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듭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삼성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한 거는 하이닉스는 그걸 TSMC 걸 써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이 더 들죠.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을 받으면 영업이익률은 하이닉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하이닉스는 뭐 여전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디램 가격 상승 수혜를 보니까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그래서 하이닉스가 조금 더 적고 하이닉스는 또 미리 먼저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삼성전자는 업사이드 폭이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회사만 비교하면 예전에 아빠, 엄마 누가 좋아 이렇게 자꾸 물어본다고 제가 화냈는데 요즘에는 그냥 아빠가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예.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증설 부분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는 P4보다 거의 한 2배 커요. 그러니까 P5가 증설 이제 삽뜨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건 나름대로 규모가 큰데 지금 하이닉스는 M15X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왜냐하면 용인 클러스가 증설라인 얘기하시는 거죠? 네. 용인 클러스가 좀 아직 28년이나 돼야지 완공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다른 증설하기도 애매해요. 하이닉스는.
그리고 이제 제한적 증설밖에 안 이루어지고 있고 마이크론은 지금 히로시마 쪽에 HBM 공장을 대규모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메모리가 지금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4분기 대비 1분기가 70% 상향했다는 뉴스는 보셨을 거고 품목마다 좀 다른데 제일 적은 게 50% 정도라고 하니까 50에서 한 70% 올렸으니까 그거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가이던스들은 계속 지금 구체화될 걸로 보이고 항상 실적 시즌 보시면 그 근처 가야지 어느 정도 그 가이던스랑 좀 맞죠 발표한 거 보면. 그러니까 맞아요. 예, 잘 모르는 이유가 애널리스트 밥만 먹고 월급 받으면서 그거 하는데 왜 그걸 못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관세청이나 뭐 이런 거 통해서 간접적인 자료 가지고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겁니다. 예.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그걸 잘 얘기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내부적으로도 뭐 내부적으로 종합통계 갖고 있는 사람 많지는 않을 거고 네, 그걸 맞습니다. 사실 요즘 뭐 미리 얘기해주면 컴플라이언스 걸릴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안 맞습니다. 해주는 거고요. 어쨌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뭐 보유 또 조정 준다면 매수 의견 2% 3% 떨어졌다고 유유하지 말고 그렇죠. 하면 되는 거고 소부장단이 이제 전보다는 작년보다는 기대감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소부장도 아까 제가 제한적인 증설이라고 했잖아요. 증설이 증설 안 하고 100이겠어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데 실제 증설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크게. 그러니까 유진테크나 원익IPS도 고점을 못 뺏기고 있고 전공정은 약간 좀 답보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대규모 증설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면 올라갈 텐데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걸로 보이고요.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급등했잖아요. 급등하고 조정도 좀 받고 있죠. 네, 삼성전자 납품설 때문에 올라간 걸로 보이고 지금 또 JP모건에서는 뭐 또 15만 원짜리 리포트 내는 바람에 그러게요. 네. 그 JP모건 말을 왜 듣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거에 또 반응해서 또 빠져요. 예,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이 내부적으로 해결할 거다 못합니다. 내부적으로 그 물량을 세메스가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미 거를 갖다 쓸 수밖에 없다. 라고 예언을 좀 해보는데 뭐 관계만 좀 풀고 그죠? 관계는 풀렸습니다. 풀렸어요. 네. 옛날 사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사이 좋은데 16년 전 일이에요. 예, 이미 풀렸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자꾸 뭐 언론에서 이렇게 입방아 찢는 건데 이번에도 테스트 같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비 테스트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쭉 올라갈 때 이게 뭐지 싶었는데 사실은 뭐 새로운 뭐 장비도 있었고 무슨 뭐 우주 뭐 장비도 있고 그런 것보다 결국 예. 이제 삼성에 들어가나 이렇게 우리가 추론하는 거잖아요, 그죠? EMI 네. 장비는 뭐 예. 그거는 이제 물량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거고, 예. 예. 방사선 막아주는 건데 그거는 뭐 물량 얼마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 지금은 이제 삼성에 납품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20만 원을 뚫고 가느냐 안 되느냐의 그 기로라고 보시면 되죠. 네, 실적 예. 좋고 그죠? 그리고 마이크론 히로시마 공장에 지금 다 들어갑니다. 한미께. 예. 그럼 이제 삼성까지 3사를 뚫고 가면 그죠? 네. 네,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그동안은 이제 후공정 장비를 많이 보다가 그죠? 전공정 얘기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 또 설비 투자가 공격적이지 않으니까 뭐 다시 후공정 얘기하기도 하고. 네. 기판 업체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기판은 밸류 조정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올라와야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수페타시스, 뭐 심텍, 뭐 이런 종목들, 뭐 TLB 이런 종목들이 2분기 실적 보고 깜짝 놀라지 3분기 실적 보고 올라갔다가 지금 4분기 실적,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부터는 좀 줄어들었거든요. 이수페타시스 고점이 PER 45배였습니다. 속도 빨랐죠 사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좀 내려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기간 조정 들어갔다 언제든지 다시 칠 수 있다. 그게 제 의견이고 최근에 뭐 구리값 올라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쇼티지인데 구리 가격 오르면 원가가 올라가잖아요. 증가시키겠죠, 그죠? 더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격 협상력이 없을 때는 몰라도 지금은 예. 있을 때니까 그죠? 예. 네. 그럼 대체로 지금 뭐 소부장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비중을 둔다면 소부장보다는 투탑에 더 그쵸. 비중을 많이 실는 게 좋은 거죠, 그죠? 예,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은 들고 계시고 없는 네. 분들은 이번에 만약에 뭐 고점 대비 운 좋게 뭐 한 10% 이상 빠진다. 그럼 기회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정받으면 사야지. 근데 조정받으면
잘 못 산다니까 그죠? 근데 조정이 나오면 요즘에 또 그냥 그날 바로 올려버려서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대기 매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밀리면 사겠다는 수요가 많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일단 뺏기지 않는 게 중요하고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살 분들은 뭐 나눠서 사면 되지 뭐 분할 매수 그죠? 네.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는 옛날에 분할 매수를 몇 번 해야 돼요. 보통은 뭐 한 3번에 나눠 사고 한 2번에 나눠 팔라 이러는데 요즘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100번에 나눠 사면 되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하면서 이제 모아가면 적어도 미래를 모르나 그죠? 네. 올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그죠? 그렇죠. 뭐 삼성전자 아무리 못해도 뭐 17만 원까지는 갈 걸로 보고 네. 17, 18은 한번 갈 걸로 보고요. 네. 하이닉스도 한 뭐 85에서 90만 원은 가지 않을까. 네. 그만 25, 30% 업사이드는 있는 네, 거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걸 이제 보는 거고 외국인들의 스탠스만 체크하고 갈게요.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랑 뭐 하이닉스랑 겁나게 사면서 올리는 것 같더니만 또 좀 지난 금요일인가 좀 매도가 또 있었어요. 네. 외국인이 뭐 똑같은 외국인들이 아니니까 네. 어떤 외국인들은 수익 실현하는 거고 음. 또 지금 선물 포지션이 매도로 바뀌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지수가 단기에 급등했다라고 보는 거죠 외국인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월 2일 열리고 나서 26년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코스피가. 맞아요. 네.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선물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돌아서면 그것 때문에 같이 프로그램 매도를 쳐주는 거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은 외국인들이 흔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 정도. 그래서 올해 들어서 너무 눈높이들을 높여놔가지고 그러게요. 예, 갑자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하루에 5%씩 올라가고 이러니까 지금 뭐 조금 빠져도 막 그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 오히려 그게 이례적인 거죠. 예전에는 좋아야 한 2%, 빠지면 뭐 1%, 뭐 이렇게 빠지는 거죠 원래. 근데 그런 거는 의미 없는 조정이다라고 보시고 차라리 1, 2% 오히려 한 3, 4% 빠지면 과감하게 사시는 게 맞다. 예, 그게 이제 선물과 전처럼 이제 그런 급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물과 연동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이야기 하겠습니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 유명한 JP 모건 컨퍼런스가 이제 이번 주간에 열리는데 네. 열리는 거 맞죠? 바이오가 너무 좀 조용해. 이거 없어.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리면 옛날처럼 열려서 올라간다. 네, 그런 로직은 아니다. 이거는 한 7, 8년 전 얘기죠. 네, 우리 먹었다 많이. 예, 이제 그건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눈 맞으면 한 짧으면 6개월, 길면 한 2년 걸려요. 대학 나올 때까지. 예, 그냥 눈 맞추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담당자들 앞에서 자기 기술을 이제 뽐내고 오는 건데 8,000명이 이제 한 호텔에서 부비다 보면 서로 연결이 되는 게 많으니까 예, 그런 거고 또 빅파마들이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지금 약을 서치하는지 어떤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하는 게 JP모건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벌써 세론이 나오고 있고 알테오젠은 또 UBS가 똑같은 리포트를 27만 원짜리 리포트를 또 썼어요. 예, 또 썼다는 건 이제 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서씨 아저씨인데 똑같이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SC 제형이 키트루다 SC가 생각보다 침투율이 높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니네 해봐야 이거 27만 원 이거 지금 너무 비싸다 줄까? 뭐 이런 내용을 썼는데 알테오젠 주주들이 지금 굉장히 화내고 있습니다. 왜 저놈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쓰냐? 예. 근데 3번 얘기할 때마다 다 올랐는데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그것 때문에 흔드는 건데 뭐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올해 작년 이렇게 기술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그 했던 빅파마들이 다 우리나라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요. 예. 그러니까 가장 많이 판 회사가 알테오젠이죠. 네, 그렇죠. 예, 알테오젠이 머크에도 팔았고, 뭐 다이치 산케에도 팔았고, 뭐 아스트라제네카에도 팔았고, 노바티스에도 팔았고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들이 발표할 때마다 다 언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바이오 기업들이 발표할 게 없으니까 임상, 일상 결과, 뭐 중간 결과 다 발표하고 기사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빅파마들은 파이프가 워낙 많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사원 기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시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데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진척이 어디까지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이제 아마 이번 헬스케어가 끝나고 나면 나올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발표하는 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D&D 파마텍, 그다음에 휴젤 정도가 발표를 하고 메인 트랙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회사고 나머지는 분야별 발표해서 이제 30분 정도씩 발표하는 겁니다.
CDMO, CMO는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 뭐 삼성바이오가 이제 분할 상장하면서 뭐 요동을 한번 쳤고 관심이 있었고 이후에 또 셀트리온이 미국 공장 인수 뭐 그다음에 실적 이러면서 주목받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CSS도 그쵸. 이제 메인으로 발표를 하는군요. 네. 그럼 매년 메인으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큰 이제 회사들이니까 그죠. 예. 네.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의 가장 핵심은 ADC를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핵심은 ADC를 얼마 전에 물량을 따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만들기가 ADC 약을. 근데 그걸 본인들이 따냈다는 거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시장에서도 그걸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회사 모두 미국 공장을 인수했는데 인수하자마자 그 판 회사들의 물량을 받았죠. 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일라이릴리 공장을 인수해서 받았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다른 회사 걸 이제 인수해가지고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 거점을 만들었다라는 게 두 회사의 공통점. 그러면 이제 관세 이슈 뭐 이런 거 계속 나올 때, 이제 뭐 그닥 위험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두 회사 모두 한번 실적이 업사이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회사는 나쁘지 않아요. 또 작년 연말에 생물보안법 통과했다면서요. 예,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뭐 바이오 CDMO 업체들은 저도 뭐 정확히 이런 쪽에 깊은 지식이 없습니다만 중국의 우시바이오 뭐 이런 네, 데 우시바이오, 큰 데잖아요, 우시엔텍 이런 네. 거죠. 근데 이제 생물보안법으로 중국 물량이 못 들어오면 한국 기업이 유리한데 미국에서 공장을 가지고 돌린다.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가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이슈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근데 물량이 근데 그 쉽게 넘어오는데 한 10년 걸릴 거예요. 순차적으로 오는데. 예, 순차적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장 뭐 다 제재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기존에 만들던 약을 일로 넘기는데 뭐 생산 캐파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한계가.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삼성은 에피스홀딩스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쵸. 여기도 뭐 파이프라인이 있네, 뭐 개발하느냐,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그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사실 그런 개발 라인은 좀 약한 거잖아요.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만 개발을 하고 거기도 있죠. 신약한다고 그때 그쵸. 서정진 회장이 막 그랬는데,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바이오가 뭔가 좀 포텐이 더 있어 보이네요. 삼성 그죠? 에피스홀딩스가 더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관계사랑 협업을 되게 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뭐 인투셀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들, 국내 이제 프로티나 뭐 에임드 바이오 최근에 상장했던 네, 회사들이 네. 다 셀트리온과 연관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아니라 그 삼성 에피스홀딩스랑.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되고, 오히려 지금 그 JP모건 헬스케어 전에 단기 반등 세웠다가 다시 또 새로 나오는데 그때가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항상 이 JP모건 헬스케어 시작도 안 했을 때 세론이 나와요, 요즘에. 그러면 지나고 나서 한 2, 3월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가 또 바닥이었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다들 하니까 아마 이제 이거 보실 때쯤이면 또 다시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빅딜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끝나고 빅딜이 나오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정도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관심사는 새로운 것들은 아마 유전자 치료제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이제 비만 유전자를 교정해서 치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예,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가 아마 핫하게 작년에도 나오긴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핫해질 거다. 비만 치료제는 생각보다 약할 겁니다. 왜요? 이미 다 상용화 됐는데 경구용까지 다 만들었는데 뭐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제 포텐셜이 적다. 예, 그럼 이제 후발 업체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정도. 근데 선도 업체들은 이미 다 끝났죠. 작년에는 비만이 되게 제일 핫했었잖아요, 그죠? 예, 예. 네. 이제 오히려 지금은 이제 메쉬가 더 핫해질 수 있다. 그래서 D&D 파마틱 한미약품이 오늘도 그나마 강한 이유가 플러스를 내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알테오제는 자꾸 뭐 노이즈가 많은데 이거는 어차피 기술 수출하고 나면 사라질 거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자. 예, 알테오젠이 지금 뭐 계속 흔들어요. 뭐 오늘 또 UBS에서 똑같은 친구가 세 번째 매도 리포트를 썼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오면서 그걸 쭉 확인해 봤는데, 그러니까 오죽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기사 하나 없습니다. 그러게요. 예, 근데 알 사람들은 다 아니까 이제 판 거죠 오늘도. 예, 파는데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지?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있다. 좋게 평가하셔야 됩니다. 예, 오히려 이제 공매도를 쳐주시는 역할을 해주니까. 예. 근데 알테오제는 또 이전 상장. 예, 이전 상장 이슈도 있고 네.
또 지금 최근의 뉘앙스를 보면 옵션 계약 체결한 것 자체가 여전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는 순서 땡기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 10개 회사와 지금 딜을 준비 중인데 그 회사들과 이제 같이 이제 뭐 우리 거에 적용하면 되냐 안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보통 하나당 3, 4개월에서 6개월 걸린대요. 그러면 10개 회사가 기다리면 한 4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끝에 번 애들은. 예, 그래서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우리 거 좀 빨리 해주면 안 돼. 예, 이렇게 땡기는 게 그게 옵션 계약입니다. 예, 이번에 체결했죠. 선물 옵션이 아니고. 예. 그래서 처음 있는 계약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되게 우리 지금 시장에서 되게 폄하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알테오젠 내부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고 들어보면 뭐 제가 뭐 그 전해 들은 거니까 저도 네. 이미 우리는 성공한 약인데 그렇죠. 키트로다 SC가 나왔잖아요. 약 제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돈을 더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 예, 예전에 우리 후보 물질일 때와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제가 농담 삼아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고점 대비 여전히 할인 판매 중이니까 예, 좋은 기회에 잡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추가 수출 기대를 기대하고 있는데 계속 언제 나오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만 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건 나와봐야 뭐 어차피 그때 올라갈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리가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근에 오노공업이랑 진행하고 있던 게 임상이 새로운 게 진행됐어요. 그래서 마일스톤 또 수치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꾸준히 잘 벌고 있다. 그리고 판 약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걸로 보이고 또 추가 수출이 나오겠죠.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에임드나 뭐 인투셀, 프로티나 이런 이제 신규 상장주들은 에피스홀딩스와의 관계를 조금 더 깊이 파보시면 아 이런 회사들이 있구나. 에피스가 왜 좋구나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상장하는 게 작년 말에 정신없대요 바이오도 올라오고 있죠. 뭐 툭 치면 1조 가버리고 그죠.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그 올라왔던 종목 중에 알지노믹스 그 회사가 올릭스랑 비슷한 이제 RNA 기반 치료제 만드는 회사인데 알지노믹스가 최근에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의 키워드 중에 이제 미래에 대한 꿈은 유전자 치료제. 이 유전자 치료제 관련 기업이 우리나라에 올릭스랑 알지노믹스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들도 재평가 받을 가능성은 있다. 뭐 이렇게 보시고 기대감이 붙는 거죠. 대신에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이게 비만 치료제 예전에 얘기했을 때랑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러면 알테오젠은 여전히 탑픽입니다. 예, 여전히 탑픽. 그리고 탑픽이고 단기로는 D&D 파마텍. 메시 치료제가 언제 팔리느냐. 근데 오늘 아무도 이걸 주목 안 하시던데 화이자가 본인의 메시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딴 데다 팔아버렸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D&D 파마텍 거 갖다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네 기존에 연구하던 게 아주 나쁘진 않은데 기전이 좀 옛날 그렇죠. 올드하니까 이걸 더 좋은 게 있으면 그죠. 팔고 오히려 D&D 거를 살려고 하는 그럴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면 D&D 파마텍 최근에 또 위상증자 이슈 뭐 나오면서 루머가 좀 돌았는데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감안하면 지금 10만 원 선에서 계속 공방이 있는데 저는 한 여기서 30% 이상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D&D 파마텍도 나올 때 보면 얘도 약간 비만 당뇨 쪽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메시 치료제로 본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오랄링크 경구용 비만 치료제도 있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임상일상 들어가는 거고 지금 D&D 파마텍은 가장 핵심은 지금 메시 치료제가 임상 이상 글로벌 이상이 48주차까지 약물이 다 투여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환자를 내가 이만큼 투여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다 투여를 했습니다. 마지막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건데 중간 결과들은 이미 나와 있고 이거를 이번에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거예요. 24주차까지. 근데 그 데이터가 워낙 좋아서 지금 48주차 결과를 보고 살 거냐 빅파마들이 아니면 그 전에 살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럼 D&D는 거꾸로 발표하고 팔 거냐 발표 전에 팔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나가는 자동차는 어디까지 달릴 것인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현대차가 20만 원에서 좀 속칭 헤맬 때 그죠? 야 이제 현대차도 갈 때가 됐어.
말만 그렇지 주가가 안 오르니까 그죠. 좋은 네. 거 아는데. 네. 근데 야, 확실히 주식이 이런 거예요. 그죠. 순식간에 뭐 모멘텀 타면 금방 22, 3만 원에서 30만 원, 37, 8만 원 지금 왔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50만 원 얘기하고. 네. 뭐가 달라진 겁니까? 현대차가. 50만 원 TP는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아닌 관계로 네. 예, 일단 먼저 질러봤는데 그러니까 그 자료가 안 남아 있네. 예. 이런데. 아니, 방송 뒤져보면 유튜브에 나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50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어요. 다올투자증권에서. 근데 이제 제가 그 근거는 뭐였냐면 이제 20만 원대가 삼성전자로 따지면 5만 원대, 5만 원, 6만 원 세매일 때 그 모습인 것 같고 최근에 지금 자리는 한 삼성전자가 한 7, 8만 원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다 팔고 싶어 할 때 그렇죠. 예, 현대차 오래 들고 계신 분들 지금 막 팔고 싶어서 막 그렇죠. 예, 건질건질하죠. 네. 근데 이제 판도가 바뀌었다. 음. 제가 자동차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로봇을 하는 거거든요. 전 로봇 관련주 되게 올해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연말 연초에는 왜 그러냐면 너무 심하게 올랐다. 일반적인 로봇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죠. 예. 네. 근데 현대차를 물어보면 왜 테슬라랑 사업 구조가 똑같아지고 있는데 왜 반영을 안 해줄까? 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CES에서 가장 스타 기업이 현대차가 됐죠. 로봇 관련된 혁신상도 받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현대차가 보여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제 그룹의 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설계를 하고 개량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은 현대차가 하고 로봇을 그 다음에 그 로봇을 사용하고 자기가. 그 다음에 그 학습시키는 것도 현대차가 하고 공장에서 메가플랜트에서 학습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에서 쓰면 우리나라 노조 때문에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서 먼저 돌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분들 이제 신입사원 안 뽑고 있거든요. 현대차에서. 그러면 나가실 때마다 로봇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8년부터 대규모 양산한다고 얘기했는데 28년이면 이제 꼴랑 2년 남았죠. 2년도 안 남았죠.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그러게요. 아틀라스가 우리도 사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생각하면 옛날에나 로봇계지 그거 네. 한데 뭐 1억 2억짜리도 가서 유니트리 중국에 네. 그 방송 나가면 유니트리 이렇게 훨씬 가성비 좋아요. 그리고 결국 어쨌든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해가지고 현대차의 지배구조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아틀라스가 그렇게 호평이 되고 보니까. 네. 되게 심플하게 만들어서 네. 또 기능도 딱 그 현장에 투입하기 좋게 만들어 가지고 네. 오히려 이제 상용화가 더 빠를 수 있겠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붙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토탈해서 학습은 현대차가 시키는데 이거 생산 기획부터 마지막 사후 관리까지는 다 현대 오토웨이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지금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대량 양산 버전을 공개하면서 지금 화두가 된 거고 이번에 그다음에 아틀라스를 이제 제조 현장에 투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고 연 3만 개 만든다고 합니다. 28년부터. 그럼 이제 그 안에 부품은 이제 액추에이터 얘기 나왔었잖아요. 현대모비스에서 28년 양산이거든요. 딱 여기 양산 시기와 겹칩니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액추에이터 양산 얘기는 이제 양산은 고기 부품은 현대모비스가 담당을 하는 걸로 보이고 26년 8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 설비를 가동한다. 이제 공장에서 이제 일 시켜보면서 이제 생산 라인에서 실제로 일을 시키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지금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문제인데 두뇌를 담당할 게 없어서 이거를 원래 관계가 좋았던 구글의 딥마인드를 갖다 쓰겠다. 그래서 구글 입장에서도 좋죠. 예, 본인들은 데이터를 또 모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딥마인드를 활용한다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남의 거 갖다 써서라도 하겠다. 그게 맞는 거죠. 예. 언제 그 자체 그 개발하고 시간 다 보내면 벌써 그죠 경쟁에 뒤처지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여기 지금 엔비디아와 협업하기로 하면서 그것도 이제 해결을 한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뭐 벤츠와 뭐 엔비디아가 예, 협업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시스템 이름이 나왔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시스템을 가지고 현대차도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엔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제 생태계가 있잖아요. 그 엔비디아의 그 소프트웨어 학습할 수 있는 그거 그 안에서 구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노가다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는 오히려 이제 이거를 또 상용화를 또 빨리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자율주행도 빨리 따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현대차가 로봇이랑 자율주행 관련돼서 좀 뒤쳐져 있던 부분들을 구글이랑 엔비디아를 통해서 커버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랑 지금 이쪽 하는 거가 알파마요, 예, 그러니까 마요네즈 같은 예, 알파마요가 이게 칩이면서 동시에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상 세계에서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래서 자료는 많은데 이걸 어떻게 정제하느냐가 문제잖아요. 얼마나 학습을 빨리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동안 테슬라가 이제 그 테슬라 노가다로 이제 다 찍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거를 여기는 노가다 안 하고 하겠다. 뭔가 좀 기본 베이직 가지고 추론하고 그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붙이면 현대차가 엔비디아 그러니까 테슬라와 비슷한 궤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좋게 보시네. 네. 일단 얘기가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그 지금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은 로봇으로만 본다면 약간은 테마성일 텐데 네. 이게 로보틱스 공장의 실제 투입 가능성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거 오면서 테슬라가 역시 강자구나. 그죠? 물론 이제 엔비디아 동맹이 쫓아가겠지만 그렇죠. 지금 사실은 테슬라는 저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곧 이제 자율주행 되게 되면 뭐 미래의 경쟁이 치열할 수 있지만 지금은 테슬라가 확실히 우위에 있구나. 저는 한편으로 그런 걸 느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그죠? 가야 될 길인데 갈 길인 건데 그죠? 그러면 근데 저는 사실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현대차가 맨날 저평가 저밸류 했는 게 맨날 자동차만 뭐 그러고 있고 있으니까 이런 신사업이 약했다는 건데 이번 일을 해서 현대차가 테슬라처럼 적극적으로 간다? 갈 수 있을까요? 회사가?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겼죠. 그러니까 기대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현대차 그룹이 전 세계에서 자동차 점유율이 2위예요. 1위가 도요타고 2위가 우리나라고 3위가 이제 폭스바겐인데 그러면 2위가 될 거라는 건 알았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2위가 된 회사를 이렇게 홀드해도 될까요? 라고 보면 현대차를 너무 저평가했다. 물론 지배구조 개편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남아있긴 한데 지배구조 개편 관련돼서는 글로비스도 같이 봐야죠. 글로비스도 요즘 주가가 좋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한 11.4%가 갖고 있는데 또 한 번 업사이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을 언제 할 거냐. 지금 오늘 또 문제가 됐던 거는 이게 뭐 간부 쪽 현대차 간부 중에 한 분이 뭐 조만간에 할 것처럼 막 얘기를 해서 기사화가 됐는데 조만간에 시일이 정해지겠죠. 그 정해지면 또 관련주라고 해서 결국 현대차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모비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이제 글로비스도 그렇고 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러면 현대차를 사야 돼 말아야 돼 아니면 팔아야 돼 요거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드, 없는 분들은 매수. 그 다음에 그밖에 없죠. 그렇죠. 갖고 있는 사야 돼, 음. 팔아야 돼. 네, 사야 되는 사야 돼. 네. 팔아야 돼, 팔지 마. 네. 네. 그렇죠. 보유. 네. 이거 저는 밸류가 완전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직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다. 밸류가 바뀌는 그런 단계다. 지금 이제 자동차 제조로만 보면은 지금 밸류가 적당할 수도 있는데 한 6, 7배 PER로 받으면 맞는데 지금 이제 한 7배 좀 넘었거든요. 근데 10배 준다고 뭐라 할까요? 로봇을 만드는데 지금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 중에 로봇을 만드는 회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피어밴드라는 의미가 전혀 의미가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테슬라랑 비교해야죠. 예, 그럼 테슬라밖에 비교군이 없어요. 테슬라는 PR이 80배인가 그래요. 그럼 이제 거기랑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이제 기술력하고 우리나라가 뭘 믿냐면 따라가는 건 제일 잘 따라갑니다. 우리나라가.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는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2등으로서의 자리매김은 충분히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미국에서 돌리는 거잖아요. 다. 메가플랜트에서 다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관세 이슈도 메가플랜트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것도 다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 자동차 자체도 물론 이제 자동차로 돈 버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꼭지 피크아웃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성장하려면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로봇 밸류를 어떻게 주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이 계산을 이 3만 대를 양산해서 자기들이 써도 되는 거죠. 다. 그게 이제 캡티브 수요가 있으니까 되는 거죠. 휴머노이드 나와서 개인한테 팔라고 생각해봐, 그죠? 그러면 예, 깝깝한 건데, 그죠? 예,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은 1차 목표가는 50만 원은 뭐 PER 10배, 시총 100조 딱 가지 않을까. 예. 아니 뭐 하이닉스도 PR이 4배, 5배 이랬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이게 예. 이제 재평가를 받기 시작하니까 예. 그리고 현대차가 올라주는 게 우리로서는 되게 좋은 거죠. 그래야 예. 시장이 좀 건강하게, 네, 그죠? 맞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뭐 이렇게 가야지, 그죠? 맨날 현대차는 20만 원에 그 자리에 껌처럼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만. 현대차는 좋고 오케이고 나머지 그럼 현대 밸류체인들 근데 돌아가면서 오르잖아요. 오토웨버 올랐다가 그렇죠. 또 오늘 아까 얘기한 뭐 지분 가치로 인해서 글로비스. 또 글로비스 올랐다가, 그죠? 네. 또 모비스도 괜찮고, 그죠? 근데 모비스는 생각보다 좀 늘릴 것 같고 네. 글로비스가 좀 빠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비스도 가겠죠. 부품 때문에 갈 텐데 먼저 올랐고 잘 안 빠졌어요. 현대모비스는. 근데 현대모비스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의선 부회장한테 불리합니다. 오히려 글로비스는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러면 글로비스가 네. 조금 더 탄력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거의 품절주예요. 글로비스가. 정의선 부회장이랑 국민연금 합치면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유통 물량이 거의 없죠. 그럼 10% 가지고 가격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로비스, 그다음에 모비스, 오토에버도 정의선 부회장 지분이 많습니다. 7.9%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탑픽은 현대차인데 그다음에 글로비스, 오토에버도 여기서 조정만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쪽도 탄력은 있다. 그쪽은 트레이딩 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안 좋은 얘기만 켜켜이 쌓이고 있는데요. 주가는 또 보면 바닥에서 좀 올라옵니다. 이건희 대표님이랑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 뭐 대장주 LG엔솔이 계속해서 계약 취소가 나오고 실적도 이제 적자로 다시, 그죠? 분기 전환 했는데 시장은 뭐 또 좋게 해석하대요? 일단 나올 건 다 나왔다. 악재는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 반등 이후에 조정이 한 짧은 반등 이후에 조정이 좀 길었죠. 길었는데 지금 LG엔솔 기준으로 보면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지금 유럽의 전기차 의무화 완화, 뭐 포드의 전기차 전략 수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 심리 악화되면서 그동안 또 계약됐던 거 취소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악재가 지금 해소 중이었는데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잠정 실적이었는데 1,120억 정도 이제 적자 전환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거가 나오고 나서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는데 올라갈 때는 ESS로 올려놓고 떨어뜨릴 때는 전기차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고 그럼 ESS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보면 다시 그 논리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LFP 양극재 공급 미국의 공장 건립한다는 LNF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또 포스코 퓨처엠이 생각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흑연 이슈가 또 다시 한번 좀 부각되는 걸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ESS, LFP 이쪽으로 주목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자리는 뭐냐? 지난번에 트레이딩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이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매수의 타이밍이죠. 매수의 타이밍이고 여기서 사서 올라가면 또 조금 팔아주는 그런 이제 형태로 지금 전망을 계획을 세우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 그다음에 포트에는 10% 내외만 하시는 게 맞다. 아직은 이게 주도주처럼 뭐 삼성전자처럼 쭉 위로 올라갈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ESS가 얼만큼 확대되는지를 계속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시장은 지금 뭐 규모가 계속 커진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매출이 만약에 뭐 원래 10%였는데 20%로 늘어나면 2배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업이익은 원래 한 8% 벌던 게 20%까지 벌어요. 그럼 사실은 매출은 거의 배 이상 좋아지는, 배가 아니라 한 4배 이상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 영업이익단에서는. 그러니까 매출은 크지 않아도 영업이익단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알짜배기가 될 수 있는 게 ESS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서로 이제 갑론을박이 있어요. 좋게 보는 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확인하자라고 하는 쪽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의견이 모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고 오히려 아마 장기 추세가 나오려면 10월 달에 만들었던 고점을 벗기면서 가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이제 그러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다. 네. 주봉으로 보면 쌍바닥 만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그렇게 흥분하시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뭐 이제 이 논리가 정해지면 LG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밍에 한번 사봤다가 뭐 가격을 정하지 마시고 추세가 지금 이제 돌아설 것 같구나. 전저점은 안 깰 것 같다라는 거가 나오니까 신호를 줬으니까 여기서 일부 들어가서 뭐 한 40만 원 넘어가면 또 파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매도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지난번에도 이제 LG엔솔이 작년 가을에 탄력 붙였을 때는 한 30% 이상, 30-40% 올랐을 걸요 단기간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시세를 줄 수 있고요. 사실은 악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오른다? 그건 또 이제 바닥에 일종의 시그널이 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바닥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더 나올 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악재가 예. 나왔는데 예. LNF도 마찬가지였잖아요. LNF도 그 공급 취소되는 네, 거죠. 뭐 조정이라고는 하나 그죠? 뭐 예. 사실상의 취소 뭐 예. 900 몇십만 원 나온 예. 거다 취소한 건데 LNF도 그러면 이제 비슷한 논리예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도 어차피 양극재 때문에 올린 거니까. 예. 네, LFP 양극재를 ESS LFP 양극재를 이제 상반기부터 만든다고 한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이슈로 가야죠. 다시.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다시 또 그런 이슈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분위기는 바닥은 이제 잡은 것 같다 2000년지는. 대신에 아직은 추세 상승보다는 트레이딩으로 바닥 다시기 할 때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가 고점에서도 보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고점을 몇 번 만다 뭐 우리가 머리 어깨 두 개 만들고 헤드앤숄더 뭐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바닥도 보면 이중 바닥, 삼중 바닥 그렇죠. 만들면서 네. 이제 확인하고 의심하고 하다가 네. 의심 바닥은 안 돼. 이중 바닥 예. 불안해. 삼중 바닥을 예. 원형 바닥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의심이 이제 거쳤다 이제 숫자가 찍힐 것 같아라는 기대가 생기면 그때부터 좀 더 과감하게 올리겠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결국엔 그러면서 올린 거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끊어먹기 전략을 좀 취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셀은 3사 중에 지금은 LG 엔솔 보시는 게 가장 낫고요. 예. 예, SDI도 나쁘지 않습니다. SDI도 어차피 스텔란티스 공장 인수해가지고 지금 인수가 아니라 자기들이 다 쓰겠다라고 하면서 합작 공장을 인수해서 거기다 이제 ESS 배터리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는 LNF 보시는 게 맞고요. 에코프로 BM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극재는 포스코 퓨처엠 보고 있고요. 장비는 PNT 보고 있는데 굳이 내가 하나 산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LNF가 조금 더 예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조금 우려했던 게 뭐냐면 LG엔솔도 9조 6천억짜리 나오고 또 하나 나왔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두 이게 개도 되죠. 물론 EV 쪽은 지금 안 되고 구조정 하는데 바퀴벌레론이 있잖아요. 그 전에 그죠? 네. 하나 했는데 하나인가? 또 나오면 어쩌지 이런 걸 우려했던 거거든요. 음. 결국 LG엔솔도 나왔고 그런 게 또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인데 또 나올 수 있겠지만 대략 좀 그죠? 네. 나올 거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나왔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LNF도 관심이 있고 그러면 양극재 업체에서는 LNF하고 포스코 퓨처엠 네, 음극재로 포스코 퓨처엠 보고 있고. 음극재로 포스코 예, 퓨처엠. 에코프로 BM도 똑같이 이제 지금 ESS LFP 한다고 하니까 예.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또 니켈 제론소 때문에 올라오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쪽도 바닥은 잡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어디가 됐든 뭐 저는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그죠? 네. 트레이딩 하면 뭐 목표가를 트레이딩의 기관과 목표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합리적으로 본다고 하면 뭐 한 20%? 그죠? 15에서 20%. 15에서 20%. 그죠? 예. LG엔솔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보셔도 괜찮고. 네네. 그리고 더 가면 그죠? 예. 또 조금 한번 더 치고 같이 가면 보고. 뭐 그때 보셔야죠. 타이밍은 매도 타이밍.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올해 어쨌든 우리가 반도체 얘기하면서 하반기 뭐 2027년 8년까지 얘기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겠고 적어도 올해 더 좁혀도 상반기까지는 단단한 것처럼 그죠. 네. 2차 전지도 보면 사실은 올해 안에 상반기 안에 주도주로서 탑으로 앞으로 튀어나갈 가능성은 높진 않다. 네. 예. 그렇죠. 있는데 예. 생각보다 그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크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지금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는 이제 매물이 없는데. 지금 반도체가 뭐 3년 전에 2차 전지하고 예, 비슷한 거죠. 그렇습니다. 뭐. 예. 이익이 막
그래서 반도체 이익이 있다 그죠? 예. 2차 전지 사실 없던 이유를 땡겨 쓴 거잖아요. 2차 전지는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합작법인 설립.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있었죠. 몇 조짜리 그죠? 예. 자고 나면 몇 조 터지고 그게 지금 다 하나둘씩 취소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 영향을 예, 지금 예, 이제 예. 받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실체가 있고 없고 또 몇 년 전으로 가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 없어가지고요, 예, 그죠? 맞습니다. 난리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 그랬죠. 똑같아요, 그죠? 네. 그 주인공만 바뀔 뿐이지 흐름들이 흡사하고요. 나머지로는 그러면 2차 전지가 그런 주도주가 아니니까 뭐 장비 정도는 살짝 얘기하셨지만 그죠? 뭐 네. 부가 소재라든지 제가 오랫동안 보니까 별로 그닥 그렇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실적이 좋아도 반응을 안 해줍니다. 네. 예. 제한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 물론 뭐 리튬 이런 거 나오면 뭐 땡땡 리튬 뭐 이런 거 오르지만 그걸 가지고 사실 힘을 실기는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리튬은 그냥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2차 전지는 어쨌든 나올 건 다 나왔다. 트레이딩 영역에서 지금은 어쨌든 매수 가능 구간 쪽으로 네, 그죠? 네. 트레이드의 하단 쪽에 와 있다. 네. 네, 누리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